유창한 한국 발음의 아이들의 메인 보컬이어서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태국인, 그것도 태국 엄청난 집안의 딸이라는 민니.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의 컴백 전에 민니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민니의 유래. 민니는 1997년 10월 23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리차 윤따라락, 활동명인 민니는 그녀의 츠렌인데요. 츠렌은 기억하기 어려운 태국인들의 본명 대신 부르는 별명이자 제2의 이름입니다. 큰 의미 없이 자신이 불리고 싶은 별명을 츠렌으로 정하는데 민니는 미니마우스에서 따왔다고 하죠. 윤따라락 가문. 민니라는 츠렌도 너무 귀엽지만 본명인 리차 윤따라락도 발음이 귀여운데요. 아닌가? 그냥 민니가 귀여운 건가? 진짜요? 아무튼 민니의 윤따라락 가문은 발음이 귀엽다고 하기엔 너무 엄청납니다. 태국에는 하이소라는 계층이 있는데요. 하이소는 하이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된 단어로 단순 부유한 사람이 아닌 재산 100억 이상의 왕가, 귀족, 고위 정치인, 재벌 등 특별한 인맥과 연관된 태국의 상류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민니의 숙모는 왕가의 딸이고 아버지는 태국 최초의 은행 부회장, 조부모님은 엄청 큰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삼촌은 태국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민니는 사실 태국 상류사회의 공주님인 거죠. 그래서인지 민니가 다녔다는 학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니의 점괘. 민니는 태국 최초 여자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태국의 왕비, 유명 연예인들이 나온 학교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위치한 곳은 수쿰빗 지역, 한국으로 치면 강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민니가 이 학교로 간 이유가 재밌습니다. 민니는 어린 시절부터 점괘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 나가야 일이 잘 풀린다는 말, 아이들의 민니로 이룬 성과를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이렇게 예쁜 딸과 떨어져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민니의 부모님은 학교를 기숙사로 보내서 미리 떨어져 살면 나중에 해외로 안 보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딸과 떨어지기 싫은 부모님의 노력에도 민니의 한국행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한국행. 민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밀접하게 지내왔는데요. 어머님의 가르침과 멋진 삼촌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다죠. 민니의 삼촌은 태국에 처음으로 클래식을 전파한 피아니스트라는데요. 이런 삼촌을 보고 자라서인지 민니의 꿈은 피아니스트, 가수 등 음악과 관련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럼 민니에게 충격적으로 멋지게 다가온 K-팝 가수가 있다고 하니 바로 슈퍼주니어. 후에 가수로 데뷔해서도 주간 아이돌에서 은혁과 사진을 찍는 게 소원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슈퍼주니어를 보고 가수를 꿈꾸며 보컬, 댄스 학원까지 다닐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니가 다니는 학원에 찾아온 큐브 엔터테인먼트. 민니의 학원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민니를 보고 놓치면 엔터테인먼트를 때려쳐야죠. 큐브는 합격 통보와 함께 한국행을 권유했는데요. 고등학교는 맞춰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민니에게 민니의 어머니는 기숙학교에 보냈던 것과는 반대로 민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한번 가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민니는 어린 시절 받은 점괘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인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어 발음. 아이돌 그룹의 외국인 아이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죠. 바로 발음인데요. 아무래도 평생 쓴 모국어보다 고작 몇 년 배운 한국어를 완벽하게 발음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 어렵다는 걸 민니는 해냅니다. 민니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엄청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소연이와 처음에는 서로 대화조차 못했지만 소연이가 프로듀스 101에 다녀온 뒤에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와중에도 노력하여 실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민니는 단순히 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음에 특히 더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한국 노래를 연습할 때에도 뜻은 몰라도 발음만큼은 외국인인 것이 절대 티나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했다고 하죠. 그 결과 보다시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민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메인 보컬. 사실 아이들에서 민니의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 놀라게 된 것은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민니가 가지고 있는 음색과 보컬 실력이었죠. 몽환적이다, 촉촉한 안개 속에 있는 기분이다. 민니의 음색에 대한 팬들의 느낌인데요. 독특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아이들 노래에서 감성을 극대화시켜주죠. 그렇기에 다른 그룹보다 자신만의 색이 뚜렷한 아이들 노래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민니. 거기에 높은 고음이나 귀엽고 따뜻한 톤도 사용할 수 있다니 소연이가 민니를 메인 보컬로 뽑은 이유를 알 것 같죠? 갭 차이 비주얼. 무대 위의 민니는 음색처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죠. 반쯤 감긴 것 같은 눈매가 그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리며 무대 위의 민니에게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무표정을 짓고 있는 민니는 시니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화제가 되었던 픽션 연말 무대가 딱 그 느낌이었죠. 하지만 무대 아래의 민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쌩글쌩글 웃고 있으면 완전히 순한 강아지 같고 성격도 정이 많고 생활 애교가 엄청나죠. 퀸덤을 통해 보여진 화장기 없는 순한 모습에 사람들은 피밤냥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천재 작곡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프로듀싱한다는 소연. 하지만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었으니 바로 작곡가 김문희입니다. 실제로 소연이를 제외하면 팀에서 가장 많은 자작곡을 아이들의 앨범에 수록한 멤버인데요. 미니 2집 아이메이드부터 작곡한 곡을 수록곡으로 포함시키더니 이후 거의 매번 민니의 자작곡이 수록되었죠. I'm the Trend로 싱글 타이틀곡까지 따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작년 앨범 아이번의 수록곡 문희, 좋은 성적을 내며 김문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어린 시절 배운 피아노 덕분이었는데요. 민니는 무려 4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 연습을 게을리해서 어머니께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그래서 민니의 어머니는 민니가 팝과 재즈 스타일의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흥미를 느낀 민니는 작곡의 기본이 되는 코드를 배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결정이 현재 민니가 작곡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타이틀곡도 내보고 싶다는 민니, 언젠가 소연이를 밀어내고 활동 타이틀곡 을 민니가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아이들의 첫 정규 앨범에는 민니의 어떤 멋진 제작곡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연기자, 작년 민니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의 주연 배우로 민니가 출연했었는데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민니를 맡아 너무 귀여운 명장면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대 위의 몽환적인 민니가 아닌 무대 아래의 민니처럼 활발하고 귀여운 역이었는데요. 겨우 한 달 수업을 받은 연기가 이 정도라니 연기에도 재능이 있는 민니. 이거 시즌2 일정은 왜 안 나오는 건가요? 밥 친구로 3번은 본 것 같은데 말이죠. 끝나지 않은 꿈. 민니는 어린 시절 꾸던 가수라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냈지만 여기서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언제나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하고 있죠. 아이들의 민니는 자신이 슈퍼주니어를 보고 꿈을 가진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수의 꿈을 가지게 해주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작곡가인 민니는 모두가 공감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민니는 3월 14일 무려 1년이 넘는 공백기를 깨고 아이들의 메인 보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규 앨범 I Never Die의 컨셉 이미지들이 공개되며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앨범 제목부터 시크하고 당당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컨셉 이미지까지 또다시 어떤 무대로 팬들을 놀래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부디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방해 없이 민니와 멤버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컴백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팁함량이 민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민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K-POP 팬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